전 시간에 보면 이렇게 세탁기 데이터라든가 아이리스, 타이타닉, 그다음에 카페 데이터도 봤고요. 그다음에 EPL 데이터도 봤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전형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하는 것들을 좀 골라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이 파일들을 찾아서 예제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커먼 파일의 마지막에 보면 폴리움 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시각화 관련된 건데 폴리움이라고 이렇게 패키지입니다. 아마 없으면 이제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아마 설치가 돼 있으면 그냥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고 데이터 한번 리드를 해볼 건데, 요거 스타벅스 그 카페들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요거 그 위도하고 경도입니다. 위도하고 경도를 이렇게 담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읽어왔습니다. 요거 지도에 한번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웹에서 이렇게 틀이 되는 애를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 그 지도를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우리 아까 읽어온 얘네들, 이 데이터들을 쭉 점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이 그 크기도 있고요. 여기 컬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죠. 지금 옵션들이 이런 걸 수정을 하시면서 찍어 보면 되는데, 실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런 지도가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도를 다운을 받아서 요 점을 찍은 건데, 요 점의 크기라든가 색깔, 테두리 색깔 이런 것도 다 수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그 정보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기 스크롤 같은 거 하면 지도가 커졌다 줄었다 이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도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발표를 하시거나 이럴 때 이런 애들을 이용하시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이런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 이런 애들이 찾아보시면 패키지, 파이썬 패키지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 여기 옵션들을 좀 바꾸시면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나 이런 건 모르더라도 크기나 색깔, 뭐 이런 테두리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들은 그 지도의 스타일, 기본이 되는 스타일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스타일을 뿌릴래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주피터 파일은 여기 파일 누르시면 다운로드 에즈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파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HTML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뭐 앞에서 차트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그 HTML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 브라우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도 같은 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지도 있죠? 이런 것도 그대로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지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른 데 이렇게 시연을 하거나 보여주거나 이럴 때는 그 주피터로 그냥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HTML로 다운받아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 브라우저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에 파이썬 3에 보면 저희가 커먼이라고 해갖고 다양한 거를 이렇게 쭉 소개를 드렸고요. 거기 웬만한 내용들은 거기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저희가 볼 내용이 쇼핑몰이라는 데이터예요. 쇼핑몰이라는 데이터인데, 이거 실제로 저희가 그 실제 쇼핑몰에서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가 일어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받은 데이터를 물론 이제 그 실제 정보가 좀 너무 많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가리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쇼핑몰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뭐 꼭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파이썬으로 이렇게 구현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저희가
처음에 쇼핑몰 바스켓이라는 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요 파일이죠. 네, 바스켓. 먼저 저희가 이렇게 임포트, 늘 하듯이 임포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 master_order.excel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master_order.excel 네, 파일이 좀 커서 좀 한참 읽을 거예요. 네, 파일이 상당히 큽니다. 네, 요런 데이터입니다. 요런 데이터. 보시면 주문 번호 있고요. 그다음에 주문 일시, 그다음에 진행, 그래서 뭐 환불이냐, 결제 취소냐, 뭐 이런 애들이 있죠. 그다음에 배송지도 있고요. 배송지. 그다음에 상품 번호가 요게 실제 상품의 번호입니다. 유니크한 실제 상품의 번호고, 그다음에 상품명도 있네요. 그리고 뭐 수량이라든가 실제로 이제 요게 쇼핑몰에서 그 판매가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읽어와서요. 얼마나 되나 보니까 컬럼은 22개의 컬럼이고 100, 1000만, 24,000개. 네, 행이 24,0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보던 거하고는 조금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네, 사실 24,000개 정도면 엑셀로 작업하기 좀 버거울 정도의 양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은 뭐 금방금방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컬럼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렇게 좀 볼게요.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주문 일시, 주문 번호, 진행 구분, 배송지, 상품 번호, 성별. 요것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라는 데서 리스트를 이렇게 쭉 묶어서 컬럼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혹시 원본을 훼손할 수 있을까봐 제가 copy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새로운 카피본을 한번 만들어서 df1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df1을 찍어볼게요. 이렇게 헤드만 찍어볼게요. 우리 저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22개의 컬럼 중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한번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바스켓이라고 돼 있죠. 혹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바구니 분석? 장바구니 분석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요즘 추천 시스템은 워낙 고도화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스켓, 장바구니 분석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연필을 산 사람한테 지우개를 추천한다든가, 그다음에 연필과 지우개를 같이 산 사람한테 노트를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비슷한 거를 산 사람들한테 뭔가를 추천하는 그런 장바구니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에 이 사람이 뭐뭐를 같이 샀는지 그런 거를 좀 파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장바구니 분석을 하기 위한 전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장바구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한 번 주문을 했을 때 무엇을 같이 샀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그런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바구니 분석을 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주문 번호가 있고요. 주문 일시가 있고, 그다음에 환불, 진행 구분, 그다음에 배송지, 상품 번호 있고, 성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먼저 성별에 대해서 한번 결측치 한번 볼게요. 성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밸류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게 아마 M인 메일, 피메일이겠죠? 이게 10,000명, 7,000명, 그리고 대시가 2,000명이에요. 대시는 우리가 이즈널이라든가 이런 결측치 처리하는 걸로 하면 안 나오겠죠. 그냥 이건 실제 값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보면 대시도 결측치죠. 실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성별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측 처리할 때는 늘 이즈널이나 필레네이 이런 걸로만 썼어요. 근데 요런 애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의미적으로 얘는 데이터만 보면은 결측치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의미적으로는 결측치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실제로 결측치가 얼마나 있나라고 세봤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많이 썼죠. is null까지 하면 true, false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거의 썸이면 true가 1, false가 0이니까 결국 true의 개수입니다. 결측치가 4,400개나 있어요. 4,400개. 우리 총 데이터가 24,000개인데 결측치가 엄청 많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unknown이라고 해서 U로 한번 채워볼게요. 제가 in place to를 주셔야 되죠. 그래야 원본 수정. 그래서 결측치는 전부 다 U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되죠. 이것만 하면 요 대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시. 그래서 대시도 리플레이스로 대시도 U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fill NA 결측치를 찾아서 채우라는 거고, 이건 replace 대시를 찾아서 U로 채우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의미상으로 결측치이기 때문에 얘도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카운트를 보니까 이렇게 남자, 여자, unknown 이렇게 세 개의 성별로 지금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더 읽어올게요. 파일을 하나 더 읽어오는데 multi to value라는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읽어서 얘는 뭔가 한번 보면 df_m을 찍어보면 이런 아이예요. 지금 보시면 주문번호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게 수량입니다. 주문번호, 이 주문번호에 뭔가를 3개 샀다는 거예요. 3개. 첫 번째 산 물건이 이거고, 두 번째 산 물건이 이거고, 세 번째 산 물건이 이거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파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 아까는 주문번호가 뭔가 하나 상품번호가 있죠? 그럼 주문번호 하나당 상품번호 하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2번, 0번, 39번 주문해서 상품번호 요거를 샀어요. 근데 요 밑에 보면 예를 들면 39번 주문번호에 물건을 3개를 사면 수량이 3개고 실제 상품은 3개가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3개가 와야 되는데 얘는 보면 한 줄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문번호가 동일한 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게.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3줄이 있겠죠. 3줄. 근데 대신에 뭐가 달라요? 상품 번호는 다르겠죠. 상품 번호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금 우리 예전에 롱 데이터, 와이드 데이터로 본다면 요거는 와이드 데이터입니다. 주문 번호 하나에 상품이 옆으로 이렇게 늘어선 경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문 번호 하나에 상품 번호 하나, 주문 번호 하나에 상품 번호 하나, 대신에 주문 번호가 중복된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든다면 이렇게 옆으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 12개까지가 맥시멈으로 잡았네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결측치가 있죠. 왜? 얘는 한 번에 3개밖에 안 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채워진 거예요. 얘는 4개까지 샀으니까 4개가 채워졌겠죠. 얘는 2개 샀으니까 2개만 채워졌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결측치로 이렇게 채워진 이런 파일입니다. 저희가 이 파일하고 이 파일을 합쳐보려고 그래요. 왜 합치냐면 여기에는 주문번호하고 상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주문번호하고 상품하고 거기에다가 이런 정보들을 같이 좀 담아보려고 해요. 담아보려고. 그래서 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EPL에서 한 것처럼 파일을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 갖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요. 여기에 1, 2,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요거 문자열로 한번 바꿔볼게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아이템 1, 아이템 2 이런 식으로 리네임으로 바꾸면 됩니다. 인플레이스 2로 잊지 마시고요. 요거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1이 키, 아이템 1이 밸류, 2가 키, 아이템 2가 밸류입니다. 그래서 1은 아이템 1으로 2는 아이템 2로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바꿨어요. 한번 찍어볼까요? df_m을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바뀐 거죠 지금. 네, 요거만 한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요거만 딱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측치 제거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여기 결측치가 하나 있다고 이 행을 다 날리면 안 되죠. 왜냐면 이건 결측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2개 아이템 중에서 3개만 채워진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의미가 없으려면 어떤 게 의미가 없을까요? 12개가 전체 다 결측치면 그건 주문번호만 있고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물건을 빼먹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저희는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제거하냐면 12개가 전부 다 결측지인 거. 12개가 전부 다 결측지인 거는 아예 제거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드랍 NA를 하는데 axis equal 1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10쪽으로. 어떻게? how가 all. 전체가 다 결측지인 것만 지우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결측지인 것만 지우라. in place to로 꼭 하셔야 되고요. in place to로. 그래서 이렇게 지웠습니다.
헤드만 찍어볼까요? 뭐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결측지가 사라진 겁니다. 얘네들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정상 데이터가 3개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12개가 다 결측치인 것만 지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1081개의 행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뭐로 하려고 하냐면 주문 번호 DF1을 먼저 찍어봐야죠. DF1이 뭐였나? 자, 헤드만 찍어볼게요. 요거였어요. 우리 첫 번째 파일. 이 중에서 주문 번호, 주문 일시, 성별. 일단 이것만 갖고 올게요. 일단 이것만 갖고 지금 저희가 핸들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드랍 듀플리케이트. 뭐냐면 주문 번호가 같은 거를 지금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주문 번호가 만약에 3개가 중복이다. 이렇게 많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중복이다. 그러면 이 나머지 2개는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지울 수 있냐면 정보가 다 똑같겠죠. 정보가 다 똑같습니다. 한 번 주문한 거니까 3줄로 돼 있지만 사실은 정보가 다 똑같아요. 뭐만 다를까요? 상품 번호만 달라요. 상품 번호는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다르죠. 근데 괜찮습니다. 왜? 우리 이거랑 이 파일이랑 합칠 거예요. 이 파일이랑. 여기에는 이미 상품 번호가 3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이 파일에다가 이렇게 주문 번호가 있고 아이템이 3개 있는 이 파일에다가 요 뒤에다가 요 정보를 붙이려고 그래요. 주문 일시하고 성별 요걸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거 필요 없고 3줄이 만약에 중복이다. 그러면 한 줄만 필요합니다. 왜? 성별과 주문 일시는 같을 때니까. 상품 번호는 얘가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얘를 드랍, 듀플리케이트, 주문 번호가 중복인 거는 지워줘. 주문 번호가 중복인 건 지워줘.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df2에다 저장했어요. df2에다 이렇게. df2에다가 쭉 저장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중복이 있으면 안 돼요. 주문 번호를 중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씩만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줄어들었죠. 19,900개. 아까 2만 얼마였는데 지금 19,9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를 할 거예요. 머지를 어떤 거 하고 할 거냐면 얘하고 df2하고 dfm하고 할 거예요. dfm이 누구냐면 dfm이 얘입니다. 얘는 뭐냐면 주문 번호 하나당 아이템이 옆으로 3개 있는 한 줄에 하나 3개씩 있는 아이죠. 그 다음에 df2는 얘는 뭐죠? 주문 번호 하나당 주문 일시 성별이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얘 한 줄이죠. 이제는 짝을 맞췄기 때문에 결측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문 번호가 같은 아이들이 한 줄씩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머지를 해서 주문 번호를 기준으로 머지를 해줘. 그거를 dfm1에다가 저장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찍어보겠습니다. 요게 저희가 최종 원하는 파일입니다. 주문 번호가 있고 주문 일시 있고 성별 있고 수량 있고 수량의 아이템 번호는 하나, 둘, 3개. 나머지는 결측치. 이런 식으로 파일인데 원래 우리가 뭐 하려고 한 거냐면 주문 번호하고 요런 애들은 있었죠, 원래. 근데 거기에 여기 수량까지 있었죠. 원래 거기다 뭐 붙인 거죠? 주문 일시하고 성별만 딱 붙여 놓은 거예요. 요 2개만 붙인 겁니다, 지금. 근데 뭘 기준으로? 주문 번호를 기준으로 붙였죠. 근데 그 사전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원래 얘네들은 주문 번호가 중복인 게 있었죠. 그래서 중복 제거를 하고 얘랑 1대1로 딱 붙였어요. 이제 뭐 결측치 이런 거 없겠죠. 왜냐면 주문 번호가 1대1로 매핑이 되니까. 물론 요거는 원래 결측치니까 남아 있습니다. 합치면서 생긴 결측치는 없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dfm을 한번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요일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뭘 가지고 요일을 추가하냐면 주문 일시가 있잖아요. 주문 일시가 이렇게 생겼는데 주문 일시를 우리 늘 그렇듯이 to date time으로 타임 스탬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원래 주문 일시에다가 새로운 주문 일시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문 일시는 없어지고 타임 스탬프로 된 주문 일시가 새로 생기겠죠. 여기를 덮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네, 그거를 덮어 써볼게요. 일단 이렇게 덮어 쓰면 좋은 게 뭐냐면 데이트 타임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요일도 뽑을 수 있고 연도 뽑을 수 있고 월도 뽑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문 일시에 보면 우리 요거만 보면 시리즈죠. 요거 한번 찍어 볼까요? 요거 요렇게 요만큼만 딱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분을 찍으실 수 있어야 돼요. 요거만 이렇게 시리즈입니다. 요거는 데이트 타임으로 된 시리즈죠. 이 안에 우리 str이 있듯이 .dt라는 아이가 있어요. dt는 뭐냐면 날짜 핸들링하는 그런 이거를 여러 개를 한 번에 해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벡터화된 타임스탬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day of week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0, 1, 2, 3, 4 돌려줬죠. 0, 1, 2, 3, 4 돌려줬죠. 이게 뭐냐면 요일입니다. 그래서 0이 월요일, 1이 화요일, 2가 수요일 이런 아이들을 0, 1, 2, 3, 4로 돌려주는. 얘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저도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어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월도 있겠죠. 네, 월도 있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W데이 이런 거 있을까요? 네, W데이는 없고요. 데이 오브 위크는 아까 봤고요. 데이 오브 위크 이거 봤고요. 그다음에 이거 문자열로도 월요일, 화요일 이런 것도 있을 월요일, 화요일 이거 있겠죠? 아, 여기 있네요. 데이 언더바 네임이라고 있네요. 데이 언더바 네임. 데이 언더바 네임. 이런 게 있네요. 얘는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문자열로 주는 거예요. 문자열로.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쓰고 0, 1, 2, 3, 4를 가져왔어요. 0, 1, 2, 3, 4. 왜?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핸들링을 하려면 문자열보다는 숫자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가져왔어요. 숫자를 가져와서 W데이가 원래 없었죠. 이렇게 만들면 새로 생성입니다. 생성을 해서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으면 자 어디에 생겼나요? 저 뒤에 맨 뒤에 여기 W데이가 생겼죠. 0이 월요일, 1이 화요일, 2가 수요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숫자로 표현된 요거를 하나 요일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 쇼핑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요일별로 뭔가 판매가 좀 다르게 일어나니까 요일을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일이라든가 월이라든가 월별 판매, 일별 판매 이런 거 보고 싶으면 여기다 추가하시면 되죠. 네.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우리 아이템 12가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컬 리스트라는 걸로 미리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활용하려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시면 자 df1의 LOC. LOC는 컴마를 중심으로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죠. 자, 왼쪽이 행을 이 조건을 볼까요? df1의 wday가 0인 거. 월요일만 갖고 오라는 얘기죠. 월요일만 고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컬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컬리스트 원래 여기에 컬리스트가 오는 거죠. 리스트로. 이렇게 오니까 결국 이 중에서 다 필요 없고 요 아이템들만 달라는 거예요. 아이템들만 쭉 달라는 겁니다. 조건은 다른 걸로 걸어놓고 최종 아이템들만 뽑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이게 월요일 날 일어난 거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월요일 날 일어난 그 주문들 중에서 아이템만 쭉 뽑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성별이 F인 거, 그러니까 여성인 것만 뽑은 거죠. 여성인 것만 이렇게 쭉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서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왜 요거 아이템들만 뽑았을까요? 우리 장바구니 분석할 때 이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문이 언제 일어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문이 발생했는데 얘하고 같이 샀네? 얘하고 같이 샀네? 이런 거죠. 삼겹살하고 쌈장 같이 샀어? 그럼 상추도 추천해.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 라인에서 한 주문에서 어떤 물건들을 같이 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일로 만들었어요. 왜 파일로 만들었죠? 장바구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 알고리즘을 돌린 게 아니라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핵심은 뭐냐면 포문입니다. 7바퀴 돌라는 거예요. 7바퀴 돌면서 여기에 W데이에 뭐가 들어오죠? 그러면 레인지 7이니까 0, 1, 2, 3, 4, 5, 6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W데이에. 그러면 조건을 뽑는 거죠. 아까하고 비슷하게 조건을 뽑는 겁니다. 어떻게?
df1의 LOC 왼쪽이 행 오른쪽이 열이죠. wday가 내가 요번에 돌 때 들어온 wday 첫 번째 바퀴는 0, 두 번째 바퀴는 1 이렇게 요일별로 쭉 폼은 돌리란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 컬럼은 뭐죠? 요 컬럼 리스트 아이템 1, 아이템 2, 아이템 3 걔네들 있죠. 그거 위에서 봤던 거 그대로 뽑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뽑고 나서 어떻게 하란 얘기죠? df tmp에다가 일단 임시 저장 한 다음에 df tmp.tocsv CSV 파일로 저장하라는 겁니다. 이때 뭐냐면 인덱스는 빼. 뭐 빼라는 얘기냐면 요 이름하고 여기 0, 1, 2, 3, 4 여기 왼쪽에 이름 인덱스 있죠. 이거 의미 없죠. 그래서 이거 빼고 저장하려고. 인덱스 빼. 그 다음에 요거 NAREP는 뭐냐면 요거 어떻게 할 거야? 결측치. 이거 그냥 주면 NAN이라고 실제 저장이 돼요. 근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엑셀이나 CSV에서 빈 파일을 빈 문자열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쿼테이션 주면 여기 사이에 문자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빈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빈 문자열을 출력하라 이런 겁니다. 이거를 쭉 돌 건데 여기 파일 이름을 여기가 원래 fname 보면 여기가 파일 이름이잖아요. 여기를 좀 복잡하게 줬어요. 왜? 후문이 돌아갈 때마다 파일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다시 후문이 돌아갈 때마다 파일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줬는데 어떻게 준 거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거야. 기본적으로 데이터 안에 리절트 안에 바스켓 언더바까지는 동일. 그 다음에 중괄호 있죠. 여기가 돌아가면서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뀔 거냐면 suffix wday니까 요게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 바퀴에서는 요거, 두 번째 바퀴에서는 요거, 세 번째 바퀴에서는 요거 순차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뭐가 또 들어올 거냐면 여기 wday가 들어올 거예요. wday가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 1, 2, 3, 4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 맞추려고 제가 일부러 앞에 0, 1, 2, 3, 4 주고요. 뒤에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우려고 그냥 0, 1, 2, 3, 4만 주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월요일이라는 것도 파일에다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요거는 지금 파일 이름을 정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왜? 7바퀴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파일 이름을 생성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한번 볼까요? 어디에 저장했냐면 데이터의 리절트 밑에 했습니다. 데이터의 우리 W 쇼핑몰의 데이터의 리절트 밑에 여기에 이렇게 생겼죠. 바스켓 언더바 0, 1, 2, 3, 4, 5, 6 그리고 먼데이, 투즈데이, 웬즈데이 이렇게 쭉 생겼습니다. 요거 실제 열어보면 어떤 파일이 들어있죠? 요런 파일이 들어있어요. 요런 파일.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둘, 세 개만 있고 여기에 빈 문자열 아무것도 안 찍혔죠 지금. 네, 아무것도 안 찍힌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3개, 어떤 애들은 4개, 뭐 어떤 애들은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했겠죠. 네, 그래서 7개의 파일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성별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별은 이렇게 딱 보면 F가 female, M이 male 이거 확실히 보이니까 요것만 파일 이름 여기만 바꿀게요. 숫자는 안 넣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성별이 요거인 거 돌아가면서 3번 돌아갑니다. F, M, U.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리절트에 생겼죠? 요게 생긴 겁니다. female, male, unknown. 네, 이렇게 열어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는 그럼 아까 파일하고 차이가 뭐죠? 양식은 똑같지만 이거는 여성이 산 거. 아까 그거는 월요일날 산 거, 화요일날 산 거 따로따로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가 상품 번호 이렇게 됩니다. 네, 상품을 이거는 여성이 산 거, 남성이 산 거, 언노운이 산 거 따로따로 저장을 했고 요 위에 있는 거는 요일별로 월요일날 산 거, 화요일날 산 거, 산 거라기보다는 판매네요. 월요일날 판매된 거, 화요일날 판매된 거, 수요일날 판매된 거 이거는 여성한테 판매된 거, 남성한테 판매된 거, 언노운으로 모르는 성별로 판매된 거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는데 목적이 뭐죠? 장바구니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처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연속해서 좀 쭉 볼게요. 그 다음에 같은 데이터로 뭔가 하려고 해요. 요번에는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장바구니 분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요번에는 분석을 좀 해볼 건데, 똑같은 파일 로드할게요. 똑같은 파일 로드하고, 요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 컬럼을 조금 바꿔볼게요. 요번에는 이렇게 상품 번호 요거 조금 거의 비슷한데, 요번에는 구분하고 진행 구분 요런 애들이 좀 들어왔어요. 요런 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구분을 이렇게 좀 찍어보니까 임직원, 일반, NA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저희가 받은 거라서 임직원이 산 게 너무 많아요. 임직원이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임직원은 필요 없으니까 뺐습니다. 그래서 임직원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구분을 보니까 환불 완료, 결제 취소, 주문 취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저희는 뭐만 선택했냐면 실제 구매한 거. 그러니까 뭐만 선택해야 되냐면 결제 완료, 구매 확정, 배송 완료 이런 애들 다 실제 산 거죠. 실제 산 거. 뭐는 안 돼요. 이거 교환 완료, 환불 신청, 그다음에 주문 취소 이런 애들을 하면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산 것만 하려고 조건이 여기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보세요. 먼저 구분이 일반인 거. 임직원하고 언노운은 빼겠다는 거예요. 임직원하고 그 결측치는 빼버리고 구분이 일반인 것만 일단 가져와. 그리고 얘네들 중에 하나. 결제 완료 또는 구매 확정 또는 이거. 그러니까 결국 물건 실제로 판매된 거하고 일반으로 판매된 거. 이것만 우리가 쫙 모아서 DF1에다가 다시 넣을게요. 이거를 DF1에다가 골라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2만 몇 개였는데 지금 12,000개로 절반이 줄었죠. 절반. 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별 결측치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이 성별 결측치 앞에 처리했었죠? 네, 성별 결측치를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역을 좀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봤더니 여기에 있어요. 배송지. 근데 사실 배송지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없어가지고 배송지를 저희가 선택해서 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배송지를 그냥 쓰려고 했더니 일단 결측치가 있네요. 결측치가 30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다가 지역이라는 컬럼이 없잖아요. 새로운 지역이라는 컬럼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배송지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배송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봤더니 그냥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맘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울, 영등포구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앞에 두 개만 자르면 되죠. 근데 어떤 애들은 전라북도, 어떤 애들은 전북, 어떤 애들은 뭐 이상한 거 막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외 처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어플라이를 돌리는 거는 이 배송지 모두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하라는 거죠. 배송지는 시리즈니까. 그래서 어플라이 요걸 돌릴 거예요. 뭘 돌릴 거냐면 만약에 is 인스턴스 해갖고 문자열이 아니면 문자열이 아니라는 거는 거의 결측치입니다. 결측치면 내가 모르니까 기타로 리턴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in 서울이죠. 그러면 서울을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 서울로 해. 세종시 뭐 이런 세종을 포함하고 있으면 세종. 그 다음에 서울은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서울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서울시, 서울특별시 이렇게 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다 잡아내려고 in을 썼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 서울로 바꿔줘. 그 다음에 제주도, 뭐 제주특별자치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라는 걸 포함하고 있으면 제주로 해. 그리고 여기도 보면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전라북도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애는 전북으로 해.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테란노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이건 서울일 거야. 그래서 서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죽전 이렇게 있는 애도 있어요. 죽전도 제가 임의적으로 경기도일 거야. 그래서 경기도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라도무스 이렇게 돼 있는 애도 있더라고요. 이건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실제 보고 이 코딩을 한 거예요.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얘도 기타. 그 다음에 호계 이편한 세상 이렇게 있는 애 있어요. 이것도 기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호계는 그 적인데 경기도인데 그죠? 네, 경기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예외 처리예요. 나머지는 실제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x.점 스플릿을 한 다음에 0번째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스페이스로 스플릿을 해요. 그러면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 중에 0번째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서울, 경기,
뭐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오고 오히려 이렇게 복잡하지만 얘는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 네.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어플라이로 배송지에다 돌릴게요. 그리고 지역으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 먼저 찍어보면 DF1을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역이 생겼죠? 지역. 깔끔하게 서울, 경기 이런 식으로 쭉 생겼습니다. 그리고 밸류 카운트 딱 해봤더니 서울이 이만큼, 경기 이만큼, 서울이 이만큼 이런 식으로 대부분 서울, 경기에서 다 샀네요. 네, 서울, 경기에서 3,000개, 여기 3,000개, 서울, 경기에서 다 샀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나온다. 네. 자, 이제부터 우리 배운 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 해보려냐면 상품 번호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많이 팔렸을까? 어떤 상품이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 그 인테리어 소품 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소품도 있지만 톱, 망치 뭐 쉽게 생각해서 못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번호로 상품에 따라서 그룹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걔를 미리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순차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번에 하면 좀 어려우니까 GP의 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카운트 쭉 다 카운트를 뽑은 거죠. 그리고 리셋 인덱스 하면 이 상품 번호가 컬럼으로 나오는 거죠. 상품 번호가 컬럼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네, 상품 번호 컬럼으로 나오고 그리고 소트를 하는데 뭘로 소트를 하냐면 배송지로 한번 소트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배송지를 소트하는 게 의미 없는 게 이게 이미 카운트를 돌렸기 때문에 다 숫자예요. 다 숫자. 그래서 결칙지 뭐 이 중에서 결칙지 없을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골라서 그냥 소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이즈로 했어도 됐을 텐데. 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게 뭐죠? 요게 실제로 주문일시 배송지 돼 있지만 실제 그 의미가 아니죠.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이 상품 7217번이 876개 팔렸다는 거예요. 9987번이 416개 팔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품이 얼마나 팔렸나 이거를 아이템 1에다 저장할게요. 그리고 아이템 1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리네임을 할게요. 이제는 더 이상 배송지가 아니죠. 판매 수량이잖아요. 더 이상 배송지가 아닙니다. 이 카운트니까 판매 수량. 그래서 이거를 아이템 all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생깁니다. 상품 번호가 있고 판매 수량, 상품 번호, 판매 수량, 상품 번호, 상품. 이거를 저희가 구하고자 함이죠. 상품 번호, 요 상품이 몇 개 팔렸니? 상품 번호가 몇 개 팔렸니? 요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좀 다양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룹 바이를 아까는 상품 번호로만 했죠. 이번엔 두 개로 해볼게요. 지역별, 상품 번호별 똑같이 GP2를 해서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역이 있고 상품 번호가 있죠. 아까는 상품 번호별로 카운트가 있었죠. 지금은 지역별, 상품 번호별 카운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여전히 역시 얘는 배송지가 아니라 판매 수량이죠. 네, 요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역, 상품 번호, 판매 수량 이 세 개만 원해요. 그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최종 지역, 상품 번호, 판매 수량, 지역, 상품 번호, 판매 수량 이런 식으로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룹핑을 뭘로 하냐면 성별로, 그 다음에 상품별로. 이거는 남자가 어떤 거 사고 여자가 어떤 거 샀는지 이런 거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용은 지금 똑같죠? 네, 로직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배송지를 판매 수량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 성별, 상품 번호, 판매 수량, 성별, 판매 수량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는 요번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뭔가 날짜를 가지고 뭐 핸들링 하려고 합니다. 늘 우리가 날짜로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투데이트 타임을 이용해서 주문 일시를 타임 스탬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데이 오브 위크를 갖다가 숫자로 나오죠. 이거를 WDay에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여기까지가 되면 준비가 됐어요. 뭐가 준비됐어요? DF1이 준비됐어요. 뭐만 달라졌어요? WDay가 추가됐죠? WDay. 그래서 요번에 요일별로 한번 해보려고. 요일별로. 그래서 WDay와 상품 번호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하시고
앞에 있는 거를 똑같이 하시면 요번에 뭐가 나오죠? 요일별, 상품 번호별 판매 수량. 일요일 날 요 상품이 요만큼 팔렸고, 일요일 날 요 상품이 요만큼 팔렸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봤어요. 지역별, 그러니까 전체 상품 판매량,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렸나? 그 다음에 지역별로 어떤 게 많이 팔렸나? 성별로 어떤 게 많이 팔렸나? 그 다음에 그 요일별로 어떤 게 많이 팔렸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파일에다 한 번에 저장해 볼게요. 한 번에. 우리가 아이템 올, 아이템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변수에 우리가 담아놨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대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는 안 쓸게요. 인덱스 뭐냐면 요거 3939 425 요거 필요 없잖아요. 요거 버리고 인코딩 CP940 요거 왜 해줬냐면 여기 한글이 있어서 근데 아마 윈도우즈에서는 이거 안 해도 그냥 CP940으로 될 거예요. 맥에서는 안 해주면은 아마도 UTF-8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아이템 올 우리 아까 구해놓은 거 있죠. 그 중에서 10개만 뽑아볼게요. 10개. 10개를 뽑는다는 건 뭐죠? 상위 10개를 뽑는다는 거예요. 상위 10개. 왜냐하면 소트가 돼 있기 때문에 상위 10개. 왜냐하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다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템이. 그래서 7217번이 800 몇 개가 팔렸고 그 다음에 9987번이 400 몇 개가 팔렸고 이렇게 상위 10개만 쭉 본 거죠. 어떻게? 요걸로. 헤드 열로 찍어서 상위 10개만 플랫으로 뿌려본 겁니다. 했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월요일 것도 한번 뿌려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W데이에 아이템이 W데이가 0인 것만 뽑아서 상위 10개 아이템 W인 게 상위 10개를 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타이틀도 좀 쓰고 했네요. 월요일 날은 7217이 아니죠. 7217보다 얘가 더 많이 팔렸네요. 8687인가요? 네, 얘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어떤 특정한 요일 혹은 특정한 성별 이럴 때 많이 팔리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이제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아이템 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을 줘가지고 여기처럼 여기 보시면 다양한 조건을 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월요일 것도 뽑아보고 화요일 것도 뽑아보고 그다음에 뭐 월요일과 뭐 성별도 뽑아보고 아니면 뭐 지역별 요일별 뭐 이렇게도 뽑아보고 다양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팔리는구나. 월요일 날은 뭐가 많이 팔리는구나. 그럼 월요일 날 더 화면의 앞쪽에 이 상품을 배치해야 되겠구나. 뭐 일요일 날은 안 팔리니까 이때는 좀 뭐 쿠폰 같은 걸 좀 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업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이제부터는 기술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업무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낼지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구현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은 데이터 정리한 다음에 대부분은 그룹 바이입니다. 대부분은 그룹 바이로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뭔가 그룹별로 카운트를 한다든가 그룹별로 뭔가 집계를 한다든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하나 쇼핑몰 데이터 하나가 더 있거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로 본인들이 어떻게 할지 구상을 좀 해보시고 꼭 이런 그 문법들은 필요하니까 좀 따라서 한번 쳐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